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가 넘었고요. 저도 밥을 먹고 멍멍이 산책도 시키고 이 여행기가 좀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반으로 잘라서 두 편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다른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바로 전에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그걸 먼저 보시고 다시 오셔야지 내용이 연결됨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멍멍이가 바로 제 앞에 딱 이렇게 서서 울고 있습니다. 저 쳐다보고 여기 오고 싶은 것 같아요. 꼬리를 흔듭니다. 오고 싶은데 여기 뭐 앞에 너무 많고 자리가 이상해 가지고 이리 와. 알았어, 이리 와. 오자. 어휴, 이럽니다. 이렇게 앉든가. 알았어요.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제 옆에 있고 싶은데 앉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탄파로 오던 날 퍼블릭스를 가서 이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저녁을 먹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거기서 끊은 이유는 그리고 나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하이아트 앳 부시 가든이라는 호텔이었는데 저는 그 호텔은 그닥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 프리 브렉퍼스트였고요. 파킹도 프리 파킹이었고 셔틀도 있어서 사실은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셔틀을 타고 어뮤즈먼트 파크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레저베이션 해야 돼요. 레저베이션은 당일날 아침에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셔틀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시간 낭비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오다가 저녁을 픽업하거나 뭐 아무튼 그런 인컨비니언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로는 한 5분 거리? 굉장히 가깝죠. 그날 이제 샌드위치를 그 전에 샌드위치 온 얘기 전에 그래서 가까운데 그 호텔이 있는 곳은 그 University of Southern Florida, South Florida인가? USF라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또 부시 가든이라는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어요. 그 학교가 굉장히 큰 모양이죠. 근데 그 호텔은 조금 약간 오래되기도 했고요. 여러 좋은 점을 저희는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그 호텔을 예약을 하긴 한 건데 좀 오래됐기도 했고 이름이 하이어트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좀 그랬습니다. 호텔은 생각보다 넓었고요. 호텔 자체가 넓은 게 아니라 이제 방 자체가 베드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라운징 에어리아가 좀 컸어요. 좀 너무 공간 낭비인 것처럼 많았고요. 소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된 소파가 있었고 거기에 책상이 하나 있었고 또 마이크로웨이브랑 또 조그마한 리프리저레이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싱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넓은 그 공간이 좀 넓었죠. 일단 TV 같은 것도 저는 호텔에 가면 TV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물론 이번 여행에서는 그럴 시간도 없었지만 TV가 안 되고 그냥 자기 전화기하고 크롬캐스트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었어요. 또 그런데 이제 그 호텔을 찾는데 제가 조금 힘들었던 건 뭐냐면 호텔이 도로 옆에 바로 딱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른 호텔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저녁에 깜깜할 때 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다른 입구를 지나쳐서 조금 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호텔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자세히 봐야지 돼요. 왜냐면 그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좀 일찍 왔으니 샌드위치를 주문을 해서 먹자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희가 또 타겟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가 아빠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타겟에 잠깐 들렸다가, 그런 것들이 그닥 먼 거리 있지 않아서 아무튼 저녁에 체크인을 하고 잠시 나갔다가 왔는데 비가 또 막 오고 있었고요. 깜깜했고요. 일찍부터 깜깜해지니까 오는 길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오는 길에 제가 턴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차들이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빨리 턴을 제때 한다고 깜빡이는 이미 넣어놓고 이제 우회전을 딱 하면 되는데, 제가 그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전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에서 들어가는데 그게 레일로드였어요. 기찻길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턴을 하는데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조금 더 불안했어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런데 들어감과 동시에 제 옆에 타고 있던 저희 아이가 엄마 이거 기찻길 레일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냥 급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일로드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꺼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같은 도로의 높이에 있다가 이게 이렇게 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꺼지는 부분까지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호텔 입구랑 정말 한 5발자국 걸어가면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가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미리 우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려고 리버스를 하고 나오려는데 차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그때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철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차를 보고 이거 빠졌다,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또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또 흑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놀리는 식으로 약간 잘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차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창문을 내리고 여기 이거 워킹 하늘 레일로드 맞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뭔가 약간 걱정스러웠는지 차를 밀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저보고 리버스를 해보래요. 그래서 막 미는데 안 밀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차가 안 나오는데 정말 여기는 out of nowhere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아니고.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 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사람이 인슈런스에 토틀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부르는 것도 약간은 지금은 어디를 불러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렌탈카니까. 렌탈카에 특별한 인슈런스를 해놓진 않고요. 제가 쓰고 있는 카드에 그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에. 그래서 거기를 연락을 하려면 이제 인터넷으로 또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느꼈던 거는 그게 레일로드 트랙이라서, 그게 만약에 워킹하는 레일로드 트랙이면 빨리 차를 빼야 됩니다.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그 어시스턴트를 불러도, 토우트럭을 불러도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또 그 반대편 쪽에 폴리스카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 폴리스카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길을 건널까 해서 봤는데 그게 차도가 되게 좀 넓기도 하고 차가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어서 얘를 옆에다 놔두고 차선을 막 무단으로 건너서 경찰을 부르는 일이,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내렸다가 다시 차에 탔다가 뭐 그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얘기했다가 막 그런 와중에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911이었습니다. 그래서 911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차를 턴을 잘못해서 레일로드에 빠졌는데 차가 안 나온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내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있고 여기가 그 사이에 있는 레일로드에 있다 하더니 이제 911 사람들은 뭐 지도도 있고 하니까 무슨 차냐고 물어봐서 이건 이런 차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를. 그러면서 빨리 누굴 경찰이든 뭐든 빨리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계속 저를 도와주고 있었죠. 계속 뭔가를 차 밑에서 앞에 바퀴 있는 데서 뭔가를 막 이렇게 이렇게 빼내고 그 보통 이렇게 레일로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면은 다 큰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뭘 빼고 막 이렇게 하고는 제가 리버스를 여러 번을 했어요. 그분들이 뒤로 다시 해봐, 그 리버스를 해봐, 그러고 차를 계속 밀고 계속 그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되게 체격이 왜소하고 이렇게 좀 흑인 분들인데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스탑하고 도와주셨고, 자전거를 타고 막 배낭을 메고 가시는데 그걸 놔놓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 두 남자분이 계속 그거를 뭐를 하면서 리버스 다시 해봐, 또 다시 뭘 하면서 리버스 다시 해봐. 깜깜하니까 막 전화기 플래시로 이렇게 막 비춰가면서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해주는 분들한테 내가 캐시가 있으면 돈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고 이제 911이랑 통화를 하고 저는 이제 그 도움을 기다리는 중에 이제 이쪽 오른쪽에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하나 있었고 CVS든지 뭐 아무튼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진짜 체격이 이렇게 좋은 그 약간 스페니시 같은 멕시칸 같은 분이랑 이렇게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비닐봉지에 뭔가를 잔뜩 사들고 이 철길을 이렇게 건너가려고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 차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제 같이 밀어주셨죠. 그 리버스를 하고. 그분이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분이 미니까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시겁했죠. 진짜 정말.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 옆에 애는 타고 있고 철길이고 차는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빠지는 순간에 경찰이 그때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차가 나왔다. 차 빠졌냐. 이 사람들이 밀어줘서 그랬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미 밀어줬던 분들은 다 흩어지고 없었어요. 사실은 좀 뭔가를 페이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경찰이 오니까 그런지 조금 그냥 빨리들 가신 것 같고 가던 길 가셨겠죠. 저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자기가 경찰차를 옆에다 대놨으니까 자기가 있을 때 백을 해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차를 막아주고 제가 백을 해서 정말 나오자마자 바로 다시 우회전을 해서 호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와, 차엔 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이제 그 도와주신 분들이 막 손이 그러니까 비 오고 젖은 걸 막 뭘 치우고 하다 보니까 진흙이셨나 봐요. 그래서 차 본네트가 이렇게 머디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차에 뭐 어디가 뭐 찌그러지거나 그런 데가 없을까 하고 봤더니 그 위에가 막 손바닥 자국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들 누구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라 그냥 여기 분들은 어떤 위험 상황이 있으면 그냥 잘 지나치지 않고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헐리데이 시즌에 너무 감사했고 막 thank you very much 막 이렇게 happy holiday,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정말 막 그랬고 그게 또 그렇게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무사히. 그게 저의
이벤트였어요. 요번 여행에. 제가 평생 911에 전화를 직접 해본 적이 처음이었고, 제가 그런 걸 할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날 저녁은 그렇게 지나갔고요. 그 다음날 이제 부시가든 거기 템파베이라고 하죠. 예전에 템파베이 야구 그 난에 박찬호 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템파베이스를 안다.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 날은 이제 제가 일부러 차를 가져갔어요. 아이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겠고 해서, 아침에 시간이 좀 일찍 나서 일찌감치 갔고요. 보통 그런 팍들이 제가 요번에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6시 이후에는 공짜입니다. 파킹이. 그래서 사실은 밤에 그냥 이렇게 와서, 물론 이제 티켓은 확인을 하니까 파킹비는 안 내고 티켓을 사서 오셔서 밤에 이렇게 등 이렇게 켜져 있을 때, 요즘엔 크리스마스 연말이라서 그거 구경하고 이렇게 불꽃놀이 보고, 그리고 밤에는 확실히 사람이 조금은 적어서 뭔가 라이드를 타려고 해도 조금은 더 금방 탈 수 있는, 근데 밤에 타는 게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라이트를 많이 켜놔도 아무래도 시야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더 두려움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저는 이제 쇼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냥 그 쇼를 찾아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앉을 자리가 필요하고 밖은 추우니까 인도가 좋을 것 같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쇼는 뭐 엘모스 크리스마스 위시 뭐 이런 거는 정말 꼬맹이들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그냥 앉아서 막 신나게 노래하고 애들 막 이렇게 큰 그거 옷 입은 캐릭터 보면서 막 너무 흥분하고 막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신선했고 오랜만에. 그리고 뭐 아이스 스케이팅 하는 거, 뭐 크리스마스 아이스 스케이팅 쇼 같은 거 있어서 그런 것도 한 20분 정도 해요. 미리 가서 막 30분, 1시간쯤 전에 가서 앉아서 저는 뜨개질 하고, 저 뜨개질 하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멍멍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저희 아이는 이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타고, 그 부시가든 거기는 굉장히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랑 갔던 그런 어뮤즈먼트 파크 중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제가 갔던 곳들도 그냥 기다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대체로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팍은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봤는데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기차를 타고, 거기가 이제 아프리칸 사파리라고 해서 뭐 그런 엘레펀트, 지브라, 지라프, 무슨 가젤, 뭐 그런 치타, 뭐 그런 동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파리 기차 같은 것들이 다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심을 먹고 타고 이렇게 다니고, 근데 많이 추웠고요. 이제 그게 23일 날이었는데 24일 날부터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거든요. 플로리다가. 저는 물론 12월 달에 전에 가본 적도 있었는데 플로리다가 이렇게도 추워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마치 캘리포니아에 계속 있는 듯한 느낌이. 근데 낮에도 제가 돌아오는 24일 날도 이제 비행기는 저녁 비행기였고요. 6시 40분 뭐 이런 비행기였는데 낮에 막 1시, 2시에 다닐 때도 44도 이랬습니다. 이쪽에도 낮에 44도일 때 잘 많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제가 사는 데도. 보통 아침 날씨가 그렇다면 몰라도 낮에는 한 50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근데 많이 추워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그거 옷에다가 막 모자도 후드도 이렇게 다 쓰고, 아무튼 막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보내고 이제 저녁 그러니까 호텔에 잠깐 들어가서 쉬다가 저녁 때 다시 갈 생각으로 이제
한 4시 좀 넘어서 나왔나? 그날은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1시간을 쉬다 들어가면 확실히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아이가 큐반 샌드위치를 먹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템파 쪽에 큐반 샌드위치가 생긴 곳이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샌프란시스코의 포춘 쿠키, 그 중국 차이니즈 포춘 쿠키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템파에는 큐반 샌드위치가 생긴 곳이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슨 그 큐반 샌드위치 페스티벌 비슷한 것도 하는 도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래? 난 큐반 샌드위치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항에도 큐반 샌드위치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찾았습니다. 그 띵팍에 앉아가지고 찾았는데 either breakfast 하는 데가 있고 그냥 디너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breakfast 하는 데는 샌드위치 하는 곳이라서 일찍 닫아요. 2시나 3시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레스토랑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sit-down해서 먹을 만한 그런 건 아니었고 테이크아웃을 해서 먹어야지 하고는 찾아봤는데 거리가 저희가 묵는 그 숙소에서는 다 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 7마일에서 한 10마일 정도 사이까지 가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 있는 것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서 아침에는 그냥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 것이 편하지 않겠나. 일어나서 어디 나갔다 밥 먹고 들어오는 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나갔는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시간이었던 거죠.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데만 1시간 걸리겠구나. 그래서 뭐 지금 먹더라도 먹고 간다 해도 시간이 정말 없겠다. 이제 아무튼 그래서 큐반 샌드위치라는 걸 먹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별로 그닥 그렇게 맛있는 샌드위치 같진 않다. 그러니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의 페이보릿 샌드위치는 큐반 샌드위치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나름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먹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햄에다가 그 약간 삶은 돼지고기 같은 걸 찢어 넣은 것을 넣고요. 뭐 거기에 이제 치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클을 넣는 것이 주인 것 같아요. 그 큐반 샌드위치의 내용은. 근데 이제 가게들마다 자기네들의 뭔가 다른 소스라든가 킥을 뭔가 넣겠죠. 근데 저는 한 입 먹고는 별론 것 같아. 어제 먹은 퍼블릭스 샌드위치가 더 나았어. 퍼블릭스 샌드위치도 마찬가지로 막 하이브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미트 자체는 세이프웨이, 저희 동네에 있는 세이프웨이에서 들어오는 그 미트랑 똑같더라고요. 고기 자체는 그 무슨 햄이나 뭐 아무튼 치킨이나 터키나 뭐 이런 것들 파는 그 미트인데 빵이 되게 프레시하고요. 그리고 그 셀렉션이, 그 샌드위치 셀렉션이 다양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날 잘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침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뭐 이렇게 사실 그날은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템파에서 올랜도까지 바로 가면 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저희 비행기는 오후 비행기고 그날은 별로 그닥 그렇게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고 해서 특별히 갈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올랜도로 가고 그 원래는 올랜도에 있을 때 가려고 했던 그 미니 스팟, 그 펀 스팟이라는 조그만, 그러니까 카니발 정도의 수준의 막 라이드가 있어요. 애들 타는 라이드, 약간 카니발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2곳을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거든요.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날 시간이 많아서 그럼 거기를 가볼까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를 다 갔죠. 근데 한 곳에서 하나를 탈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티켓을 라이드 하나당 페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큰 묶음으로 페이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한 가지만 탈 거라서 두 가지를 그래서 두 군데에 가서 하나씩 다 타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널널하게 많은데 이러면 뭐 하냐. 뭐 주변에 공원 같은 데 가도 되고 그렇긴 한데 괜히 돌아다니면서 시간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꼭 가고 싶다면 가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공항으로 일찍부터 갔습니다. 공항에 내리니까 공항에 가니까 렌트카 이제 리턴하고 그렇게 3시가 조금 안 됐어요. 저희는 이제 6시 45분 비행기라 그게 한 3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도 뭐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기다리면서 저는 뜨개질하고 하면 되니까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다 그게 아무튼 번거롭잖아요. 세큐리티 체크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저희가 20일 날 19일 밤에 그 여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조금 일찍 가긴 했는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큐리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는 있겠지. 우리가 그룹 1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 4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룹 1부터 타니까 엄마 시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딱 그 게이트 앞에 도착했을 때 보딩을 하고 있었고 저희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일찍 가는 게 낫지 그랬는데 오히려 공항은 조금 한산했고요. 다만 비행기가 바뀌어서 비행기 시트 저희 자리도 바뀌었고 비행기가 훨씬 커진 비행기였어요. 저희가 갈 때는 3개짜리 비행기를 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 때는 3개 가운데 4개 한국 갈 때 타는 비행기 정도의 사이즈에 정말 꽉 들이차서 왔습니다. 제가 공항에 가서 거기 이제 앉아서 뜨개질 하면서 정말 내내 여행하는 내내 그 스타벅스에 제가 요즘에 정말 최애하는 그 마차티 라테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내내 그랬는데 스타벅스를 굳이 찾아서 가는 것도 그렇고 눈에 보이면 들어가겠는데 띵팍 안에도 스타벅스가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커피숍에 스타벅스가 살짝 들어가 있는 데도 있었는데 사실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도 많은데 기다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보통 메뉴가 이렇게 딱 스타벅스에 가도 마찬가지로 메뉴가 딱 적혀있지 않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없을 확률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줄을 서야 되나 참자 그러고 계속 안 먹고 있다가 마지막 날은 제가 꼭 먹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 체크인하고 다 들어왔는데 딱 저희 거기 들어가는 거기만 없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다른 게이트들엔 다 있는데 그러니까 뭐 1에서부터 29, 뭐 30에서 뭐 몇 번 이렇게 해서 한 4군데의 스팟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간 그 게이트는 없었어요. 스타벅스가. 근데 이제 여기 올랜도 공항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시큐리티를 체크인을 하면 이렇게 게이트마다 게이트가 많겠죠. 한 100개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묶음의 게이트가 한 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조그만한 기차 같은 걸 타고 갑니다. 한 정류장 정도를. 그래서 요 게이트에서 요 게이트 사이는 이쪽 차를 타고 요 게이트에서 요 게이트 사이는 이쪽 그걸 타고 그렇게 타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타고 간 고기 지역은 스타벅스가 없고 제가 이제 그 공항 맵을 보니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사러 가려면 이걸 타고 세큐리티 지난데 거기까지 가서 이쪽 게이트 묶음의 그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사서 다시 타고 돌아와서 이쪽에 와서 이걸 타고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한테 전화기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내가 스타벅스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에만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다 주겠다는 거죠.
진짜 괜찮겠어? 네가 여기를 가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what do you wan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모바일 주문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캡처해서 줬어요. 와, 제가 예감은 했죠. 근데 중간에 텍스트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자기가 15분 전에 주문을 했는데 이 오더가 나오려면 45분 걸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근데 처음에 그걸 시켜놓고, 제가 시킨 건 아니죠. 본인이 하겠다고 했죠. 근데 조금 앞으로 기다릴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돌아다니고 걷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뜻 발런티어를 한 거죠. 근데 보내놓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제 애가 컸다고 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게 된 나이가 됐구나. 왜냐면은 어릴 때는 혼자 어디를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 절대 못하겠고, 어딜 가면 같이 가야 되고, 뭐 얘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가서 사다 주지,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사람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원래 공항 스타벅스는 줄이 또 엄청 길잖아요.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비행기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연착해서 한 1시간 정도 늦게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또 제 시간에 도착했고요. 제 남편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돌아왔고요. 집에 오니까 멍멍이가 정말 너무너무 반가워했죠. 아이고, 제가 없을 때 또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하면 어딜 못 갑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있겠다고, 제 무릎에 지금 앉아있는데 제가 움직이면 일어날 거라서 제가 그냥 다리가 저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스웨터는요, 오늘 스웨터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인버네스라는 스웨터고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 욕 스타일의 스웨터고, 여기 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핑거링 웨이트하고 레이스 웨이트의 알파카, 100% 알파카 레이스 웨이트이 있어서 그 두 개를 그냥 같이 묶어서 뜬 스웨터인데, 사실은 이 스웨터는 핑거링 웨이트의 스웨터예요. 근데 저는 두 겹을 잡아서 약간 더 게이지가 컸지만, 물론 스웨터도 조금 더 크게 나왔지만, 약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지가 되게 많은데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 스웨터입니다. 이게 팔도 약간 한 2인치 가까이 조금 짧아요. 실은 남았습니다. 근데 집에서 정말 박시하게 너무나 잘 입고 있는 스웨터고요. 이게 라비아네미의 실인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지금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스패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되게 집에서 늘상 입고 있는 스웨터가 이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여행 잘하고 왔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은 사실 이제 아침에는 이제 선물 같이 풀러보고 뭐 그런 거 했고요. 사실 지금 집이 엉망이에요. 제가 가지고 갔다 온 백은 다 이제 엠티하고, 그거는 이제 빨래할 것은 빨래통에 넣어놓고, 그런 것들은 다 정리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집이 어수선합니다.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워야 돼요. 천천히. 제가 매그넷 하나 더 산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지막 날, 죄송합니다. 멍멍이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어. 있어. 간대요, 또. 아유, 그래, 가라. 부시가든에서 사가지고 온 매그넷인데, 이거 자꾸 멍멍이가 물고 가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안 사는데 여기서 샀어요. 요거는 약간 그 부시가든이 약간 아프리칸 띠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니멀들의 집합이고요.
그걸로 이름을 이렇게 한 거라서 이게 나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파는데도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산 게 저의 이제 플로리다 여행에 다였고, 저는 특별하게 이제 그 여행에서 그렸던 일이 있었던 거.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죠. 제가 룸키를 그 룸 안에다 놓고 나온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래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룸키를 룸 안에다 놓고 나와. 그리고 제가 사실 되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차키를 차에다 놓고 내렸다는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룸키를 룸 안에다 놓고 나온 날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그 부시가든에서. 그러니 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고, 뭔가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무섭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낯선 곳에 가는 것이 그닥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여행은 즐겁지만, 사실 아이랑 가다 보니까 제가 다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계산하고 챙겨야 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그러기에는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애가 저를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몇 번 있었고, 그게 맞는 일이죠. 길도 훨씬 잘 찾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공항 같은 데도 내가 여기 하면 저는 약간 제가 그런 거 잘 헤매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빨리 못 찾고 아이가 금방 엄마 어디 가는데? 엄마 못 찾는데? 이거 찾는데? 이건 여기 아니라 저긴데?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아무튼 여행은 잘하고 왔고요. 뭐 이런저런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데미지를 입힌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건강하게 갔다 왔고, 저희가 다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차도 다행히 아무 이상 없는 상태로 리턴을 하게 돼서 잘 끝났죠. 자, 제가 여행 리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2년도에 리캡을 좀 하려고, 뜨개질 리캡을 하려고 뭐 골이라든가 아니면 제 2022년 동안 이제 했던 걸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사실은 이 세 번째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여행을 갔다 온 관계로 제가 이거 전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요것도 반 정도는 그걸로 차지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2022년 제 플래너이고요.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딱 남았는데, 제가 매년 조금 우습지만 저는 매달 기록을 해 놓는 것이 매달 몇 가지의 뭐를 떴고, 그게 몇 야드이고 그 다음에 몇 그램이고 이걸 써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면 이제 1년 동안에 내가 뭐를 몇 개를 떴고 몇 그램을 썼고 몇 야드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했던 거고요. 2021년부터 했던 거고, 그렇게 하면 제가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많은 양의 실을 썼는지도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한테 그 결산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목표는 사실 그거였는데, 놀러 갔다 온 김에 제가 다른 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탈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22년도에 가장 역시 많이 뜬 것은 스웨터입니다. 전 18벌의 스웨터를 떴어요. 이 스웨터는 어른 스웨터고요. 여자. 제 겁니다. 다 모두. 보니까 여름 스웨터를 꽤 많이 떴더라고요. 제가 보통 겨울 스웨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름이 지나고 9, 10, 11, 12에는 그렇게 많이 스웨터를 뜨지 않아요. 많이 뜨면 한 달에 하나 정도 뜨는 정도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 스웨터를 많이 떴습니다. 여름 스웨터는 좀 빨리 뜰 수 있죠. 반소매이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18벌의 어른 스웨터를 떴고요.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많이 뜨고, 그 다음에 또 여름에 좀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들어가면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을 약간 생각하게 되는,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뎌지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총 18벌의 스웨터를 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뜬 것이 바로 양말은 17켤레를 떴습니다. 여기에는 DK 양말이 들어가고요. 선물하는 용으로도 꽤 많이 뜨기 때문에, 다 제 거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양의 양말이죠. 저는 스웨터랑 양말이 저의 주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뜬 게 모자를 10개를 떴어요. 근데 이 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블루햇 그 도네이션 하는 걸로 뜬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샵 샘플로 뜬 게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1개 정도는 저를 위해서 떴겠죠. 요번에 이제 여행하면서 하나를 뜬 거는 이제 남편 선물 주려고 뜬 건데,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자는 10개 떴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스웨터, 그러니까 7벌인데, 여기는 제가 선물로 준 거, 그러니까 베이비 드레스도 여기 들어가고요. 베이비라는 이름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게 샘플로 베이비 스웨터를 3개를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7개가 됐죠. 제가 메인리 뜬 베이비 스웨터는 제가 선물하는 분에 올해 3개를 떠드렸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떠드렸고, 그 다음에 뭐 샘플로 3개 떴고, 근데 뭐 왜 7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개입니다. 그리고 카울이 3개인데, 이 카울도 제가 샘플로 뜬 게 2개예요. 하나는 뭘 떴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카울 1월 달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 달에 제가 올해 정말 잘 쓰고 있는 카울 하나 뜬 게 제 거고, 2개는 샘플로 뜬 거네요. 그리고 스카프는 4개 떴는데, 아마 소피 스카프 선물용으로 떴던 게 3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뭐 디자인 한다고 핑거링 웨이스로 뜬 거 있었죠. 그래서 스카프도 4개 떴고요. 그다음에 숄은 2개 떴습니다. 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M칼, 스티븐 웨스트의 M칼, 그거 숄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샵 샘플로 하나 제가 트라이앵글러 숄 대강 이렇게 패턴 만들어서 샵 샘플로 하나 뜬 게 있어서 숄도 2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선물한다고 블랭켓 하나 떴고, 크로시에 블랭켓, 그 다음에 여름 제가 크로시에 백 만든 거 있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웨터 18개, 그 다음에 모자 10개, 카울 3개, 베이비 스웨터 7개, 싹 17개, 슬리퍼 빼먹었네요. 슬리퍼스 그 크로시에 제가 2줄 그 핑거링 웨이 2줄 잡아서 뜨는 크로시에 슬리퍼, 그것도 10페어 떴고요. 슬리퍼 10개, 스카프 4개, 숄 2개, 블랭켓 하나, 백 하나, 그렇게 총 만들었고요. 총 쓴 그램이 1883g, 그리고 야드로 하면은 34,223야드. 그래서 제가 평균을 이렇게 내보면 한 달에 한 900g 정도? 그러니까 꽤 많잖아요. 월스티드 웨이시라고 생각해도 900g이면 스웨터가 거의 2개입니다. 900g 정도를 거의 평균적으로 매달, 그 다음에 yardage로 따지면 매달 2850야드 정도. 2850야드 많죠? 총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름을 제
유튜브 이름을 만들었을 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일처럼 하는 뜨개라고 제가 유튜브 이름을 그렇게 줬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면 뜨개질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뜨개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뜨개에서 먹고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사람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뜨는 양은 마치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처럼 진짜 올인해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뜨개질을 일처럼 하는구나. 그래서 일처럼 하는 뜨개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걸 또 잘못 들으면 뜨개질이 일인 것처럼 힘들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걸까? 약간 일이라는 건 패션이라기보다는 일이잖아요. 일. 설거지도 일이고 빨래도 일인 것처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꾼 거고요. 사실은 너무나 제가 봐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의 이제 나이대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들입니다. 물론 제가 무슨 요즘 MZ세대들을 끌어들일 마음은 없지만 어차피 통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름 자체가 옛날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니링 스토리 하면 정말 너무 어떤 뭐가 없잖아요. 킥이 없잖아요. 그냥 너무나 뭐 제너럴한 느낌 들죠. 근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니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니링, 닛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느낌이 딱 제목만 봤을 때도 아, 뜨개구나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니링으로 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니링 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링에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또 잡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니링 스토리 하면 뭐 스토리도 있고 니링도 있고 니링 스토리일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그냥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고요. 그래서 니링 스토리고 또 한국말로는 뜨개 이야기, 뜨개 이야기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요. 제가 아까 앨리스란 이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시민권을 받을 때 영어 이름을 넣겠다라는 정말 의지로 여러 이름을 생각하다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 두 가지 이름 중에 하나를 넣겠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데니얼이라는 이름입니다. 데니얼이라는 이름은 그냥 제가 너무 그냥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를. 근데 데니얼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으로 미들네임이든지 뭐든지 그 영어 이름을 넣는다면 이들 엘리나란 이름이랑 앨리스란 이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넣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시민권을 받을 때. 그랬는데 저를 이제 인터뷰 해주신 분이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름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을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들었었고,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그 인터뷰어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긴 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같은 때 딱 받았는데, 저 남편은 또 다르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미 일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영어 이름을 넣을 필요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이 없었고, 저는 제 이름이 부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코렉트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일단 얘기해주면 이거 발음 맞아? 이거 발음 맞아? 그러면서 계속 체킹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불편해요. 제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되면 그래, 너 잘했어, 그래 그 이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이름에 관련된 스토리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도대체 저게 내 이름이 맞아? 정말 출석을 부를 때 제가 들어도 제 이름은 아닌데 그런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 거죠. 되게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영어 이름을 고집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미국에 어학연수 오시는 분들도 영어 이름 만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그렇다고? 그게 도대체 빌리버블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에 귀화하신 외국인들이 어떤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가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이름 두 개 중에서 엘리나란 이름과 앨리스 두 개의 이름을 비교를 해보면 엘리나는 굉장히 부드럽죠. 엘리나란 이름은 그 어감이 주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의 느낌, 그 발음 자체가 조금 발음하기가 조금은 쉽고 그 다음에 조금은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엘리나란 이름을 제가 어디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짜집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름으로 괜찮겠다 생각한 게 엘리나였고, 엘리나란 이름은 저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쓰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앨리스란 이름은 올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 아이 세대에도 앨리스란 이름은 없고요. 저나 아니면 저보다 더 윗세대가 쓰는 이름이 앨리스입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대를 타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도 사실은 되게 올드 제너레이션의 이름이라서 얘 나이 또래에는 이 이름이 없습니다. 흔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좋은 점은 앨리스란 캐릭터를 제가 좋아하고요. 디즈니 앨리스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고요. 원래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름이 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조금 뭔가를 잘라버릴 것 같은, 싹 베어버릴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앨리스란 이름이. 저는 제 원래 이름이 은영이란 이름인데 제 이름이 조금 제가 자랄 때 흔하기도 했고 너무 이름이 동글동글해요. 이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누가 은을 이은이라고 쓰는데 이걸 은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다 윤이라고 발음합니다. 윤은 우리가 생각할 때 YUN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이윤 하면은 이윤이라고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발음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영어를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좀 깨신 분들은 다르게 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고 동글동글한 이름이 싫고 저는 좀 강하고 좀 날카로운 이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앨리스란 이름이 제 그거에 딱 부합을 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름 중에서 고민을 할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남편한테도 물어봤을 때 앨리스는 싫대요. 앨리스는 조금 뭐랄까 좀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A도 그렇고 앨리스의 A도 그렇고 엘리나의 E도 그렇고 다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있는 게 좋아요. 글쎄요, 왜 좋을까요? 그러니까 약자로 써도 저는 EK거든요. last name이 K로 시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 이름과 엘리나와 킴 last name이면 EEK가 되게 웃깁니다. 이익입니다, 이익. 그렇다고 또 미들 네임에 앨리스를 써도 EAK가 되겠죠. 그래서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면 더 좋을 텐데 자음에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니링 스토리 뜨개의 이야기에는 저희 아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친구랑 그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앨리스란 명칭으로 그냥 통일을 하는 걸로 할게요. 제 이름을 쓰는 거는 약간 부끄럽고요. 이 미국
팟캐스터들은 거의 다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근데 저는 한국말로 하는 팟캐스트에서는 자기 이름을 쓰시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채널에서만큼은 니링 스토리 뜨기 이야기 앨리스라고 앞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를 앨리스라고 불러주세요. 조금 당황스러우시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공공으로 쓴 아이디 이름들을 다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앨리스와 관련해서 앨리스라는 그 앨리스 인 원더랜드 책을 보시면 그 책은 뭔가 동화지만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스토리 이렇게 스토리의 진행성이 조금 되게 에버럽트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캐터빌러 아저씨인가요? 아저씨가 앨리스한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너는 누구냐? 근데 앨리스가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앨리스가 갑자기 이런 곳에 이상한 곳에 왔잖아요. 앨리스가 작아지기도 했고 갑자기 커지기도 했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자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날벼락이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되게 멈칫멈칫하면서 나는 내가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뭐 나는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넌 누구냐 이러면 이름 빼고는 제가 누군지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전 이 부분이 완전 공감이거든요. 항상 그 부분을 딱 대하면 나는 누구야 라고 딱 단정을 못 짓겠어요. 인간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 부분이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앨리스 인 원더랜드의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이름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022년에 요런 것들을 떴고 이만큼을 떴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램으로 따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 적어놨지? 그램으로 따지면 그게 한 800? 그 정도 된다고 치면 이게 100g짜리 하나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9개? 한 달로 따지니까 한 달에 한 900g?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떴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뜨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도 많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 많고 또 분명히 제가 쓰는 것보다 많은 양을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줄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2023년의 계획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2022년의 계획 중에 하나는 컬러웍을 많이 하겠다. 그 얘기는 제가 주가 그러니까 스웨터다 보니까 컬러웍 스웨터를 많이 뜨겠다. 이 얘기였겠죠. 제가 2023년에 리럴롱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컬러웍 스웨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컬러웍을 그렇게 많이 뜬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컬러웍 뜨고 싶은 스웨터가 많기 때문에 이 골은 2023년에도 컬러웍 스웨터를 뜨자는 골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또한 2023년은 컬러웍 위주의 스웨터를 뜨는 걸로 하는, 그게 하나의 골입니다. 그리고 조금 디자인을, 제가 연말 되면서 굉장히 디자인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서 디자인을 조금 해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뜨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은 풀고 뜨고 풀고 뜨고의 반복이고요.
뭔가를 완성한다기보다는 어떤 프로세스에 더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F가 줄겠구나, 내가 디자인을 한다면. 근데 이것도 푸시할 생각은 없고요. 푸시를 좀 해야지 하긴 하는데, 좀 디자인에 인을 한 코너로 좀 둬보자 라는 게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로 디자인한 게 없어요. 한 2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디자인을 좀 해보자 라는 거. 그리고 3번째 뜨개질 골이라고 하면 제가 요번에 스티븐 웨스트의 미스터리 이너롱을 하면서 스티븐 웨스트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스티븐 웨스트의 뜨개를 조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스티븐 웨스트 패턴을 하나 정도 떠봤을까요? 그 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분명히 그분 패턴을 리스트를 보면 하나 정도는 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마도 스티븐 웨스트의 쇼를 조금 제가 떠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분의 그 디자인 스타일은 조금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졌어요. 약간. 그래서 그 3가지 스티븐 웨스트의 패턴,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디자인, 그 다음에 여전히 컬러웍 스웨터를 조금 푸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제 뜨개질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보내드린 그 영상처럼 리드 얼롱이랑 닐 얼롱을 1년 내내 할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기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그거를 할 생각이고요. 그게 또 하나의 2023년의 골이고요. 또 하나는 제 리딩 골이에요. 이거는 뜨개질이랑 상관없지만 제 2022년의 리딩 골은 24권을 읽자 1년에. 그래서 채웠습니다. 지금 24권은 다 읽었고요. 제가 약간 푸시를 해서 한 30권 정도를 생각할까? 라고 생각을 사실은 안 한 건 아닌데 24권도 벅차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그냥 24권으로 지키는 걸로. 그래서 지키는 게 쉬워졌다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늘리는 걸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 리딩 골도 23권, 아니 24권. 2023년이랑 24가 헷갈리네요. 24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큰 팩처는 그래요. 그리고 좀 청소와 정리, 그것이 굉장히 올해 2023년의 키워드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번 뜨개멍 시간에 제가 책도 보여드리고 할 건데 조금 시스테매틱하게, 왜냐면 청소와 정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이걸 제대로, 요즘에는 그걸 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청소이거나 아니면 정리 이런 거를 이제 TV 방송 같은 데서도 있고 책도 있고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약간 그런 견해로 봤을 때 제가 그런 걸 한번 책을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책을 하나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번 뜨개멍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고 또 그런 계획은 또 어떻게 돼갈 건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길었죠? 여러분. 이 영상은 2022년에 다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연말 정말 이거 보실 때는 정말 짜자잔 하고 새해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 남겨진 이 한 주 동안은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2022년 잘 보낼 거고요. 그
그다음에 2023년에 또 새로운 그런 어떤 기대감과 골과 전 그런 거가 너무 행복하고 설렙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올 거고, 제 2023년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에피소드, 정식 에피소드 시간일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보여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지까지 긴 시간 저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되게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도 또 2023년 좋은 어떤 기대감과 그 다음에 계획들과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